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에 역대 최다인 10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김해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김해시 산하기관 직원들이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유흥주점에 들러 확진되는가 하면 NC다이노스 선수들은 방역수칙을 어기며 숙소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방치된 폐가가 마을 경관을 해치고 재난 위험도 있지만 소유자들이 철거를 거부하면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지난해 2월 경남에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나온 뒤 처음으로 세 자릿수인 104명의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늘부터 김해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현재 2단계가 적용 중인 나머지 시군에도 방역조치 강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104명. 지난해 2월 경남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하루 역대 최다 인원입니다. 창원과 김해가 각각 30명과 29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거제는 16명, 진주 10명, 통영 8명, 의령, 함안, 양산이 각각 4명과 3명, 2명, 밀양, 고성은 1명입니다. 특히 유흥주점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에선 유흥주점 이용자와 종사자 그리고 N차 감염자 등 18명이 확진돼 누적이 116명으로 늘었고 창원과 통영에서도 유흥업소 종사자와 이용자 등 각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창원에선 음식점 관련 4명이, 거제에선 식당 종사자와 방문자 등 10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거제시 장성포 소재 장금이 회식당을 방문하신 도민들께서는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확진자가 급증하는 김해시는 오늘부터 2주간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다시 금지되고 밤 10시 이후 다중 이용시설 영업이 제한됩니다. 확진세가 주춤했던 군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2단계가 적용 중인 나머지 시군의 방역조치 강화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걱정이 많이 되고 모임을 안 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신규 확진자 가운데 약 20%는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고 김해, 창원 등 집단 감염 최초 확진자의 감염 경로도 명확하지 않아 4차 대유행 확산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경남에 역대 최다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가 급격한 확산세를 맞고 있는데요.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직자나 공인이 부적절한 처신을 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바로 김해시 공무원과 NC다이노스 선수들의 무책임한 행동인데요.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직원 2명이 김해의 한 유흥주점을 들른 건 지난 6일 밤. 그리고 나흘 뒤인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접촉한 사람만 40여 명,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됐고 2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더구나 백신 접종센터에 파견돼 방역요원으로서 주차 안내 등의 업무를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직원들도 전부 다 엄청 나왔고 방사에 출근도 안 했고 개방사에도 피해가 없었고. 김해시도 산하기관 직원의 확진 사실을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아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꾸 이야기를 안 하니까 언론이나 유언비어가 지금 난무하고 있거든요. 어떤 숨길 만한 이유가 있는가. NC다이노스 소속 박성민과 박민우, 권희동, 이명기 선수 4명이 외부인 여성 2명을 호텔에 불러 술을 마신 건 지난 6일. 백신을 맞은 박민우 선수를 제외하고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5명 이상 집합금지라는 방역 수칙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1차 역학조사 단계에서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1차 역학조사 단계에서 선수들도 그렇고 외부인도 이런 모임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누락시켰습니다.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모임? 예, 그렇습니다. 결국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리그가 중단되고 박민우 선수는 국가대표를 자진 반납해 도쿄올림픽 우승 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 황순현 NC 대표는 관리부실 책임을 통감하고 방역당국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단 관계자들도 경중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는 글을 올렸지만 팬들의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강기윤, 서일준, 윤영석, 김태호, 조혜진 의원 등 경남의 국회의원 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잠복기 등을 고려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 서울 국회 내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 추천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함께 있었던 기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87년에서 88년의 노동운동 등 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남도 조례가 제정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보상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비슷한 성격인 부마 민주항쟁 조례 지급 기준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정안을 마련해서 보상을 하려면 내년 초는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7년, 88년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그리고 인혁당 재건이 사건 등이 일어난 경남. 지난해 11월 경남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돼 600명에 달하는 관련자와 유족의 치유사업, 장례비용, 민주공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도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를 지난 2020년 10월 20일 날 벌써 제정돼 가지고 있는데 9개월이 흐른 지금에도 지금 진행조차 되지 않는다면은 이게 과연 올해까지는 되겠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가지고 경상남도는 이와 비슷한 조례인 부마 민주항쟁 조례를 지난 4월에 시행했지만 보상 지급 기준이 너무 낮아 대상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부마 민주항쟁 조례에 맞춰 지급 기준 등 규칙을 마련하려던 민주화운동 조례 시행은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상남도는 결국 부마 민주항쟁 수정안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성격이 대단히 유사한 사업이고 그런 지급 조건이라든지 대상자 정한이 있어서 이거를 준용을 많이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시간이 조금 몇 개월 더 소요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수정안 마련과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하면 빨라도 내년 초에나 민주화운동 조례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보다 늦게 공포된 경기와 충남의 경우 올해 초 민주화운동 관련자 접수를 시작으로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합천과 창원에는 폭염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겠고 일부 지역은 35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주말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국지적으로 내리겠는데요. 비와 함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까지 일부 내륙 지역과 남해안 지역에는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가 답답한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비가 그치고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낮 기온 보시면 창원 31도, 함안과 양산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31도, 사천은 3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더 큰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요즘 농어촌에 흉물로 방치된 폐가가 많은데요. 마을 경관을 해치고 재난 위험까지 있지만 소유자들이 철거를 거부하면 제재할 수단이 없어 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이종승 기자입니다. 남해안의 한 어촌, 마을 곳곳에 흉가로 변해버린 빈집들이 눈에 띕니다. 전체 83가구 가운데 폐가나 빈집으로 방치된 세대만 모두 17곳. 지붕만 겨우 보이는 집을 잡초더미가 삼켜버렸고 담벼락은 아예 없거나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을 경관을 해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데다 재난 위험까지 높아 주민들은 늘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장마철 되면 모구가 끓어서 못 살지. 밤이 되면 무섭지. 마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아주 보기 싫다 아닙니까? 하지만 소유주들은 폐가 철거에 소극적입니다. 그대로 둬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데다 빈집을 노후 대비나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향에 돌아올 거다 하는 그런 기대 심리, 그리고 나중에 지가 상승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좀 매매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투자적인 심리도. 노구촌 폐가를 주민이 신고하면 지자체가 정비를 할 수 있는 빈집 신고제가 작년 8월 도입됐지만 효과는 의문입니다. 소유주가 정비를 거부해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빈집 소유자가 이걸 자발적으로 철거를 하지 않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을 법에 명기를 하자. 경남의 빈집 비율은 5.63%로 전북, 전남, 인천, 경북에 이어 전국 5번째. 빈집세 신설을 포함한 법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도내 문화계 공연 소식을 비롯해 다양한 이슈를 전해드리는 문화가 산책 순서입니다. 오늘은 문철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김해 남명갤러리가 경남미술협회와 함께 8월 8일까지 개관 기념 두 번째 초대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경남미술협회 소속 지역 작가 42명이 참여해 문인화와 서양화, 공예, 서예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슈만과 사티, 그리그, 드뷔시 등 천재 음악가들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명곡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창원 챔버 오케스트라의 공연 스캔들이 오늘 저녁 7시 30분 창원 3.15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황금빛 색채 화가 클림트 레플리카전이 8월 22일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클림트의 대표 작품인 키스와 배트맨 프리즈, 생명의 나무 등 40여 점을 원작을 복제한 레플리카로 만날 수 있습니다. 경남 근현대 작가 조명전, 여산 양달석이 10월 10일까지 경남도립미술관 3층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1908년에 태어나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을 경험한 여산 양달석의 작품을 통해 정치와 권력, 역사와 예술의 관계를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보물섬 마늘 한우축제 평가 보고회가 오늘 오후 2시 남해군청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함양고성 엑스포 업무협약 체결식이 오늘 오후 3시 함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명동 마리나 항만 개발 어업 피해 조사 용역 보고회가 오늘 오후 2시 진해수협에서 열립니다. 제1차 거창군 사례결정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진주형 문화도시 추진 업무협약식이 오늘 오후 4시 진주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열립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나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지역에 4억 1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경남에는 하동산 사태로 1명의 다리가 골절됐고 40세대 7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행정안전부는 조기 극복을 위해 특별교부세 4억 원과 구호사업비 1천만 원을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9월에 열릴 예정인 2021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이용 가맹점으로 등록했습니다.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문화누리카드로 엑스포 입장권 구매뿐만이 아니라 행사장 내 시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가맹점 등록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천문화재단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오늘 저녁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BAT 코리아와 함께하는 사천 락 페스티벌을 인원 제한이 가능한 실내 공연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 생중계를 취소하는 한편
페스티벌의 입장도 4,000시민만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태우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출마 선언에서 국민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 전문가가 존중받는 나라, 진영 갈등이 없는 공존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창원 출신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힘당에 입당하며 대권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을 통과한 김두관 국회의원은 어제 경남도 의회를 찾아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비 경선을 통과한 후보 중 유일한 영남권 후보로서 연방제 수준의 국가 분권을 이뤄내겠다며 김경수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경상남도 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이 어제 도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29명, 반대 2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조례는 학생 자치 활성화와 학생의회 구성 등을 명시했으며 학생 참여의 보장, 청소년 인권의회 설치 등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10월까지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지원을 위한 다같이 민주적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6개 초중 고등학교가 참여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공동체 탐구하기, 민주적 학교 만들기 등으로 경남교육청은 올해 시범 적용해서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주시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공무원 전담반을 운영합니다. 진주시는 팀장급 직원 188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분기별로 현장을 방문해 청취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각 부서가 연계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 4곳 가운데 1곳 정도만 ESG, 즉 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 준비가 됐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달 15일에서 18일까지 중소벤처기업 300곳을 조사한 결과 ESG 경영 대응에 대해서 준비가 됐거나 준비 중이란 응답은 25.7%에 그쳤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34.6%, 준비할 계획이란 응답은 39.7%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